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대개 단독으로 발생한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확실히 구분된다. 3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4번 원인이 명확해 질환의 초기 진단이 쉽다. 5번 재발이 없으며 경과가 짧은 편이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이 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배설이 되어야 하는 건데 배설되는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배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약물의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장에서 원래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면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배설의 능력 또한 저하가 될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조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중독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1번, 대개 단독으로 발생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질환의 특성은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도 같이 복합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확실히 구분이 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노화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질환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이러한 증상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 증상이 애매하게 발생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이요. 원인이 명확해 질환의 초기 진단이 쉽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인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이나 경과, 예후 이러한 식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진단이 매우 어렵다.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증상과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5번이요. 재발이 없으며 경과가 짧은 편이다. 맞나요? 아니죠. 재발이 많은 편이고요. 또 경과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또 합병증도 잘 생길 수가 있더라. 이러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약물의 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는 1번 신장의 기능 저하, 2번 위장의 소화 기능 저하, 3번 신장의 배설 기능 저하, 4번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5번 호흡근의 기능 저하.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신장, 콩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신장에서 약물을 배설시켜 줘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건데 이런 기능들이 저하가 됩니다. 제대로 바깥으로 빼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이 축적, 무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약물의 성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약물의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는 적절하게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에서의 기능 또한 저하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배설을 해주지 못해서 약물이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니까 약물의 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노인의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별표까지 치고 봐주도록 할게요. 1번, 미각이 예민해진다. 2번, 팔과 위액 분비가 저하된다. 3번,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증가된다. 4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약물의 대사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탈과 위액의 분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요, 노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다 떨어지는 거야.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탈기라고 하는 건 침을 얘기하죠. 침의 분비도 적어지게 되고요. 소화를 시킬 때는 위액이 분비가 되는 건데 위액의 분비도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게 되죠.
나머지 보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1번이요. 미각이 예민해진다. 필요한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각도 그렇죠.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둔화가 됩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후각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을 느끼는 감각, 미각이 둔화되는 거고요. 특히나 짠맛이나 단맛을 느끼는 게 많이 둔화가 됩니다. 근데요, 쓴맛이나 신맛은 상대적으로 잘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쓰거나 신 거는 잘 못 먹게 되고요. 음식을 만들었을 때 할머님들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 짜고 단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짜고 단 것에 대해서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음식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짜고 단 것은 잘 못 느끼게 된다. 결국 전체적인 미각은 둔화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3번이요.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증가된다. 맞나요? 아니지요. 떨어지게 된다.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시키는 능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어요. 4번이요.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된다. 맞을까요? 아니죠. 노화가 되었다. 나이가 들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필요한 기능들이 저하가 될 거라서 탄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5번이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향상이 된다. 맞나요? 아니지요. 약물의 대사, 우리 몸에 약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깥으로 배설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대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사 능력 또한 그렇죠. 떨어지게 되더라. 약물이 뭔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대사하는 과정 자체도 저하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노화가 되었을 때 필요한 기능들은 떨어지게 되더라.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장 운동의 증가, 2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 3번 운동량의 증가, 4번 충분한 수분 섭취, 5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정답은요? 그렇죠. 5번입니다. 마약성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요, 변비가 유발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암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성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암기하도록 할게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암을 치료할 때 우리는 항암제를 복용하게 되죠.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속이 쓰렸을 때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약물들도 변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암기하고 지나갈게요. 마약성 진통제, 항암제, 대산제 이와 같은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더라. 나머지 보기를 보게 되면 이 녀석들은요, 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됩니다. 이것도요,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장의 운동이 증가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변을 잘 볼 수가 있는 거고, 변비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장 운동이 저하가 되었을 때 변비가 될 수 있죠. 고섬유질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것들은요, 장을 자극해줍니다.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고섬유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만약 저섬유질의 음식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변비가 걸릴 수 있죠. 3번이요. 운동량의 증가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장의 운동도 증가가 돼요. 장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만약 운동량이 저하가 되었다라고 하면 변비가 걸릴 수 있죠. 4번 충분한 수분 섭취. 요거는요,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물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 변이 딱딱하게 될 거고요. 변을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결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변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인 거고, 이것과 반대로 되면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은, 정답은요,
그렇죠. 만성기관지염이 듭니다. 이름 그대로 기관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건데 얼굴 있고요, 목이 있고요, 몸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숨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 부분을 기관지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염증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질환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폐렴. 말 그대로 폐 조직에 염증이 있는 것. 2번 인플루엔자. 요거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독감을 의미합니다. 독감 혹은 인플루엔자라고 표현해요. 3번이요 천식.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천식도 마찬가지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은 맞는데 요거는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자극이 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 숨통에서 기도에서 과민한 반응,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다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식이라고 표현해요. 천식은 어떤 원인이 있고 원인 때문에 기도, 숨통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서 숨쉬기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폐결핵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결핵균 때문에 폐가 감염되었을 때 폐결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등에 의해서 기도의 과민 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인플루엔자, 3번 천식, 4번 만성기관지염, 5번 폐결핵.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천식은요, 기도에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또 분비물, 가래와 같은 것들도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숨통, 기도가 좁아지다 보니까 호흡 곤란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천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천식이라고 하는 건 기도의 과민 반응, 기도의 알러지 반응이라고 했죠. 어떤 원인들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꽃가루도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도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갑작스럽게 온도나 습도가 달라졌을 때에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더라.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천식과 같은 호흡 곤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예방법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요. 알레르기 요인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알레르기 요인을 피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천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확장제, 분사 흡입기의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요거는요 순서대로 일부러 써놨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식이 있을 때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확장하려고 분사해 주는 거예요. 뭔가 확 하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순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흔들어야 돼요. 충분히. 그래야지만 약물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믹스가 돼서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충분히 숨을 내쉬어줍니다. 안에 있던 것들을 바깥으로 충분히 내뱉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물을 들이마실 때 힘껏 양껏 할 수가 있거든요. 숨을 내쉬고요. 그 다음이요. 입으로 흡인기의 마개를 물어줍니다. 이렇게 흡인기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물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이요.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입이 되도록 흡인기를 꾹 하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렇게 눌렀을 때 약물이 자동으로 분사가 됩니다. 뿌려지게 될 거거든요. 이때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숨을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약물이 충분히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이 우리 몸에 쏙 들어와서 기도, 기관지까지 다 잘 퍼질 수가 있도록 약
10초간 숨을 참아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약물이 한꺼번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천천히 내쉬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순서에 대한 것들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 숨을 충분히 내쉬어주고요. 흡인기에 마개를 물어준 다음에 1회 용량이 흡인되도록 흡인기를 훅 하고 누르면서 우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약 10초간은 숨을 참아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약물이 충분히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어주면 된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2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3번 체위 변경에 의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4번 정맥류 위험이 감소한다. 5번 심장 근육이 점차 얇아진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체위 변경에 의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체위라고 하는 건 자세를 의미하게 되어 자세를 변경하게 되었을 때 기립성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립이라고 하는 건 서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징적으로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기능 저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이요.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필요한 기능은 노화가 되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최대 심박 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심박 출량이라고 하는 건요. 심장이 짜주는 혈액량이에요. 심장이 짜주는 혈액량도 줄어들게 된다. 2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아니지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기능은 저하되니까. 4번이요. 정맥류의 위험이 감소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정맥류라고 하는 거, 류가 뭔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맥이 힘이 없다 보니까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5번이요. 심장의 근육은 점차 얇아진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점차 두툼해져요.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은 감소합니다.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증가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정맥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 심장의 근육도 점차 두꺼워지게 되면서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처방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2번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올라간다면 2배로 복용한다. 3번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이 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4번 고염 시기, 고지방 시기를 한다. 5번 심장이 약간 무리가 되는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처방된 혈압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별표까지. 이거를요, 절대 거르거나 내 맘대로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끊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2번도 한번 볼게요. 혈압이 올라간다면 2배로 복용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는 거지 내 맘대로 조절하면 절대 안 돼요. 3번이요. 정상 범위로 조절이 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체크했는데 혈압이 잘 조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맘대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혈압약을 끊게 되면 즉시 바로 혈압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맘대로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의사와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4번이요. 고염 시기, 고지방 시기를 한다.
고염식이라고 하는 건 염분이 많은 것, 고지방은 지방이 많은 식이가 되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염식이가 필요하게 되고 저지방식이가 중요하게 되는 거다. 5번, 심장에 약간 무리가 되는 강도로 운동한다? 안 되죠.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것들. 맞아요. 체중을 관리하는 것. 표준 체중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짠 음식은 덜 먹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염식이가 아니라 저염식이 돼야 되는 거.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금연해야 되고요. 술도 가능한 적게 먹어야 됩니다. 술을 적게 마시는 것 우리는 절주라고 표현하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을 했을 때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고혈압, 2번 심부전, 3번 협심증, 4번 동맥경화증, 5번 폐렴.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심장이요, 완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심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심장이 제대로 짜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잘 짜줘야지만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짜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할 때에는 의식도 저하가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고 특히나 운동을 하게 되면요. 전신에 더 피가 많이 잘 돌아야 되거든요.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이다 안 그래도 잘 돌지 못하는데 운동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잘 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과 같이 뭔가 더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게 보여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심부전의 증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치료해야 하는 질환은 1번 습진, 2번 피부 건조증, 3번 대상포진, 4번 옴, 5번 욕장. 정답은요? 그렇죠. 옴입니다. 옴이 되었다라고 하면 옴 진드기 때문에 발생을 하긴 피부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옴 진드기는 전파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치료를 해줘야지만 없앨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옴 진드기는요. 특히나 피부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되게 가렵게 만들거든요. 가려워서 긁게 될 텐데 이렇게 긁게 되면 손톱에 그러한 진드기나 진드기 알 같은 것들이 묻어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던가 동거인 등 신체에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옴 진드기는 밤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할 때 약을 바를 때는요, 밤에 약을 발라주고요,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옴 진드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시에 함께 치료해야 된다. 노화로 인한 신경계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경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 2번 감각이 전체적으로 예민해진다. 3번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4번 단기 기억이 증가한다. 5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정서 조절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노화가 되었을 때 필요한 기능은 무조건 떨어지게 된다. 근데 불필요한 것들 또 안 좋은 것들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죠. 나머지 보기 살짝 볼게요. 1번 신경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 아니죠. 기능은 저하가 될 거고요. 감각이 전체적으로 예민해진다. 아니죠. 감각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둔해지게 됩니다. 둔화된다 라고 표현해요.
4번이요. 단기 기억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최근의 기억들, 단기 기억들은 자하지 못하는데요. 예전의 기억들 있죠. 장기 기억. 원래 갖고 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대체로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단기에 있던 기억들, 최근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잘 잊게 될 수 있다. 5번이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필요한 기능들은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기능들도 저하가 됩니다.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구별이 어려워지는 색상은 1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2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3번 보라색, 남색, 파란색, 4번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5번 남색, 파란색, 분홍색.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 색상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황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건요. 수정체가 원래는 맑은 색깔, 투명한 색깔이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있는 부분이에요. 렌즈와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황색으로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색깔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특히나 노랗게 되다 보니까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 색상들의 구분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암기해 볼게요. 보라색, 남색, 파란색.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운동을 권장한다. 2번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운동을 권장한다. 3번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독서 등은 가능하다. 4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문제없다. 5번 목이 편한 복장을 추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입니다. 목이 편한 복장을 추천하고요. 특히나 눈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게 돼요. 녹내장이라고 하는 건요. 눈의 압력, 안압이라고 표현해요. 눈의 압력. 눈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눌리다 보니까 그쪽에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신경들이 있는데 이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점차 약해지게 되는 질환을 우리는 녹내장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무리가 달 수 있는 건 하면 안 돼요. 눈의 압력을 높이게 하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편한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조이게 되면 눈으로 가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편한 복장을 추천하게 되는 거고 안압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괜찮은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요?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운동을 권장? 아니겠죠. 물구나무 서기를 하게 되면 눈의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가 않고요. 2번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운동을 권장 맞나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쵸. 눈의 압력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특히나 윗몸 일으키기 할 때는 배에 압력이 들어가죠. 복압을 올린다라고 표현해요. 복압을 올리게 되면 결국 눈의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압을 올리는 것들,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3번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독서 등은 가능하다. 안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독서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눈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의 압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힘이 들어가게 될 거고 당연히 눈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것들, 머리 쪽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특히나요,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쪽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안압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게 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다음의 증상과 관련된 질환은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 상처 치유 지연 등. 이것과 관련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위궤양, 2번
요실금, 3번 당뇨병, 4번 대상포진, 5번 골다공증.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당뇨병이다 라고 하는 건요,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올 만큼 우리 몸이 굉장히 달달해진 상태인 거예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병이 되었을 땐 특징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는 매우 특징적인 증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증이다 라고 하는 건 많이 마셔요. 목이 많이 말라요.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단뇨증, 많이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많이 먹습니다. 허기가 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당뇨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요, 체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몸에서 원래는 포도당을 써줘야 되거든요. 에너지로 쓰는 건데 포도당을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은 감소하는데 우리 몸에 포도당이 없다 보니 자꾸 많이 먹게 되어 허기가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또 혈액이 달달한 상태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처가 났을 때 원래는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 치유가 빠른 건데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환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위궤양은 마찬가지로 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궤양입니다. 궤양은요, 뭔가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요실금이에요. 소변이 실금합니다. 내가 조절하지 못하게 찔끔찔끔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우린 요실금이라고 표현하죠. 4번 대상포진은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대상포진이라고 표현하고, 5번 골다공증입니다. 뼈에 많아요. 과멍이요. 이랬을 때 우리는 골다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하실 건 다음증, 단뇨증, 다식증,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 이 질환을 의심하고 있더라.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열 진통제, 2번 항생제, 3번 혈압약, 4번 수면제, 5번 변비약. 정답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해열 진통제. 해열 진통제는 우리가 처방이 없어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이 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약물들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물이 됩니다. 이외에도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 뭐가 있을까요? 해열 진통제 말고도, 그렇죠, 감기약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또 소화제, 또 파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이 됩니다. 노인에게서 권장되는 예방접종의 접종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독감 1년마다, 2번 파상풍 5년마다, 3번 폐렴구근 1년마다, 4번 대상포진 1년마다, 5번 100일에 6개월마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독감은요, 매년 맞도록 하고 있어요. 1년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파상풍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파상풍 100일에 디프테리아도 하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여기까지는 10년마다 맞는 거예요. 6개월도 아니고요. 파상풍 100일에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예방접종을 맞아라 라고 하고 있고요. 폐렴구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회입니다. 1년마다가 아니고요. 보통은 1회 맞으면 되는 거고, 위험군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1, 2회 정도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1년마다 아니고 1회 보통은. 4번 대상포진은요? 그렇죠. 1년마다 아니고요.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1회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독감은
1년마다이고요. 파상풍, 백일의 디프테리아 요것들은 10년마다. 폐렴 구균은 보통 1회 접종하면 되고요. 위험군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1, 2회까지도 맞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일 때 1회 접종하면 되는 것.